평면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원이 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원은 배워왔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원을 좀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평면 위에 어떤 이렇게 고정된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O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러면 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점 O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아서 이 점 O와의 거리를 구해도 항상 얼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R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R이었다면 원 위에 다른 어떤 점을 잡아서 점 O와의 거리를 구해봐도 R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R인 점들을 전부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계속 찍어서 이 점들이 쫙 모이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평면 위에 한 고정점 O로부터, 이 고정점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점 O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한 고정점 O라고 그랬죠. 이 점 O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점 O를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일정한 점 그랬는데, 이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은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글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요, 그냥 원하고 중심 O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원인데 중심이 점 O인 도형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호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돼요. 이 호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여기 원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서 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렇게 점 두 개를 잡고 이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한다면, 호라는 것은 요 두 점에 의하여 나뉘어지는 두 부분이 있어요. 그 두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요 부분 있죠. 여기 요렇게 요쪽 부분과 그 다음에 어느 쪽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반대쪽 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A, B에 의해서 원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부분을 각각 원의 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 정리해드리면,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 나뉘어지는 두 부분을 우리는 각각 호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호를 나타낼 때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건데, 이 호가 생긴 게 이렇게 약간 굽은 곡선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타낼 때에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썹 하나를 그려주시고 A, 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는 호 A, B다 이렇게 읽게 돼요. 자, 그런데 이 A, B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게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대개 호 A, B다 라고 말하면 이 두 개 중에서 짧은 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호 A, B다 라고 쓴다라면, 요 짧은 쪽,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긴 쪽을 나타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긴 쪽을 나타낼 때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A, B다 라고 나타낸다면 이 A, B와 이 A, B 표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나타내는 건지 이쪽을 나타내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쪽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요, 요 긴 쪽에 너무 기니까 점 하나를 더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점 하나를 더 찍어서 여기를 C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긴 쪽을 나타낼 때에는 점 3개를 이용해서 A, C, B 요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짧은 쪽은 그냥 호 A, B 이렇게 나타내고요.
긴 쪽은 하나의 점을 더 추가해서 호 ACB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표현은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되게 우리가 호를 얘기할 땐 짧은 쪽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긴 쪽을 굳이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현은 뭐냐 하면 자, 원을 또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 위에 아까랑 똑같이 점 두 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A라 하고 요 점을 B라고 하는데 현이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은 선분 AB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현과 동시에 또 할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할선은 뭐냐면 그냥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우리는 원의 뭐다? 할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할선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현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써볼까요? 현은 뭐라고 쓸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이거는 그냥 그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현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할선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부채꼴입니다. 이 부채꼴은요, 원 또 그려야 됩니다. 자, 원을 이렇게 그리면 부채꼴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 원에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심을 O라고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 다음에 원 위에 이렇게 두 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점 A와 점 O를 연결하고요. 점 B와 점 O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은 요 모양의 도형이 하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모양의 도형 보이시나요? 예. 요게 딱 생긴 게 뭐냐 하면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그 판소리 할 때 탁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부채 있죠? 그 부채처럼 생겼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채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은 원 O에서 반지름 OA, O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 즉 요 OA, OB와 그 다음에 호 AB로 이루어진 요 모양의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는요, 중심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중심각은 뭐냐 하면 그냥 각 AO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AOB가 바로 여기죠, 여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채꼴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부채꼴의 중심각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호 AB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혹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른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호 AB도요. 중심각에 대한 호 AB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활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활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원 위에 두 점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CD라고 할 텐데 CD를 연결하는 현이 있겠죠. 이 활꼴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시면 요 도형 있죠, 요 도형. 요 도형이 딱 생긴 게 뭐처럼 생겼냐 하면 활 요렇게 구부러진 활 있죠. 그거 생긴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활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활꼴은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 원과 부채꼴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 용어들을 갖고 어떤 원과 부채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요 용어들을 모르면 앞으로 나오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늘 그렇듯이. 그래서 요 용어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죠? 뭐 어떤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 그리고 나서 다음 영상들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